오늘은 미국 그 리츠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국내에서도 리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뭐 롯데 리츠 뭐 상장하면서 더 많은 관심을 끌었죠. 이 롯데 리츠. 근데 추가로 이제 많은 리츠들이 국내에도 상장이 될 텐데, 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 리츠를 제가 주제로 들고 왔냐 하면은, 국내 리츠 시장보다는 미국의 리츠 시장이 훨씬 큰 규모고 오랫동안 미국 리츠는 성장해 왔기 때문에 상장 리츠에 투자를 한다면 미국 리츠 시장이 훨씬 성장성이 높고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그 미국 리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보시면은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리츠는 리츠 개별 종목이 아니라 그 리츠들을 다양한 리츠들의 분산 투자돼 있는 리츠 ETF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리츠 ETF도 여러 가지가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거의 볼 필요 없이 제가 보기에는 이 뱅가드 운용사에서 이제 뱅가드는 큰 회사죠. 이제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테고 ETF를 특히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존 보글이 창업자이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인덱스 펀드 중에 가장 큰 운용사예요. 지금 뱅가드사는. 그리고 이제 지금 운용 보수도 지금 이 리츠 ETF 중에 가장 낮은 편이에요. 0.12%로 지금 상당히 낮은 편이고 시가총액은 물론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리츠 ETF를 들고 나왔고요. 보시면은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가장 저희가 중요한 거는 리츠를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배당 수익이거든요. 리츠는 이제 버는 임대 수익이나 뭐 매매 차익이나 이런 거를 포함해서 리츠가 버는 수익의 잠시만요. 90% 정도를 주주에게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리츠를 투자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일반 기업에 투자하죠, 저희는. 이 90%를 거의 전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어찌 보면은 저희가 건물에 투자해서 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한 그 목적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츠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투자 성향이 리츠에 맞는 분이 있다는 거죠. 나는 기업에 투자해서 배당 안 받고 끝까지 이 기업을 보유하면서 이 기업이 자산 가치도 증가하고 그리고 실적이 증가하면서 내 기업의 이 지분을 가져보겠다. 그래서 그 지분 가치의 상승을 노려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리츠보다는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리츠를 좋아하시는 투자 성향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90% 이제 배당 성향이 거의 90%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번 돈은 거의 다 주주한테 돌려준다. 이 개념이거든요, 리츠는. 그래서 내가 이제 평상시에 건물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이 건물 투자를 하면 정부에서 뭐 재산세 리스크도 있고, 뭐 양도세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세금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은 분, 뭐 이러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이 미국 리츠를 투자한다면 충분히 어떤 재미를 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리츠가 그리고 뻔한 건물에 대한 투자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리츠는 보면 어찌 보면은 최근에 아마존의 성장, 제가 아마존이 있잖아요. 이 아마존의 성장을 공유할 수 있는 이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뻔한 리츠가 아니에요. 국내 상장 리츠들은 제가 조금 그랬던 게 건물에 대한 그냥 단순 건물 임대 수익이에요. 뭐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면은 제가 추후에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배당률도 괜찮은 편이에요. 배당 수익도 뭐 여기 보시면 이건 지금 주당 배당금인데
배당 수익률은 지금 한 4%대 정도 나오고 있어요. 시가 배당 수익률 이 ETF 정도는. 그리고 이제 투자 대상 포트폴리오 탑 15, 이제 15위, 이제 이 투자 비중이 15위 정도 포함되는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게 아메리칸 타워 라는 리츠인데 이거는 이제 통신탑을 만드는 통신탑을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제일 큰 회사예요. 지금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도 전무 유일한 기업이에요. 이 CCI 이 크라운 캐슬 인터내셔널도 그 아메리칸 타워에 이어서 2위 기업이에요. 이 기업도 상당히 큰 통신탑 회사예요. 이 프롤로지스는 물류 창고를 대여해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아마존하고 연결되어 있는 회사죠. 근데 이 회사들도 다 이제 그 앞으로 이제 5G가 되면서 데이터 통신이 상당히 빅데이터의 시대로 가면서 데이터 통신 속도가 점점 중요해지잖아요. 저희가 4G가 되면서 이 회사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이 5G로 가면서 더 큰 성장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통신탑도 아마존이나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에 의해서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언택트로 가면서 이 회사들도 성장을 하겠지만 이 프롤로지스 물류센터도 엄청나게 각광을 받겠죠. 아마존이 지금 물류센터를 확장하고 그 직원도 엄청나게 더 신규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직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은 일감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 물류 산업이 점점 그 온라인 비즈니스에 의해서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에퀴닉스라고 한 회사인데 이 회사는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주고 있는 회사예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그 지금 현재 빅데이터의 시대로 가면서 이 에퀴닉스 같은 회사가 데이터 센터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최근 트렌드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다 편입돼 있어요.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도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데이터 센터 이 에퀴닉스의 다음으로 큰 회사예요. 그래서 이 지금 상위 이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 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여기까지 보시면은 거의 30%에 육박하는 비율인데 이 회사들이 전부 이 주요 포트폴리오들이 현재 이 인터넷 비즈니스 그리고 뭐 언택트에 대한 수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언택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5G 시대로 가면서 뭐 인공지능 시대로 가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편입되어 있는 단순한 건물 투자의 리치가 아니라 현재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리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내 리츠보다는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에 분산 투자하고 있는 이 VNQ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은 주가 흐름도 상당히 양호했죠.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 좀 부진했으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용인할 수 있겠죠. 시가총액은 하나로 따지면 33조 원 수준이에요. 제가 5월 4일 기준으로 이거를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변동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큰 변동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33조 하나로 33조 상당히 큰 시가총액이죠. 그래서 조금 리츠도 이제 이 리츠 ETF도 ETF이기 때문에 ETF는 가장 중요한 게 나중에 이제 운용사의 안정성 그리고 ETF가 없어지지 않을 그런 시장 유동성이 잘 형성이 돼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운용자산이 좀 그래서 커야 돼요. 운용자산이 작으면은 나중에 청산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ETF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리고 ETF의 히스토리가 상당히 오래돼 가고 있다. 10년 이상이 돼 가고 있다. 그래서 안정적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시가 배당 수익률은 이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4%대 정도 상당히 괜찮은 수익률입니다. 물론 지금 사셔야 이제 조금 이 시가 배당률을 누릴 수 있겠죠. 향후에는 이제 주가가 올라버리면은 이 시가 배당률은 좀 낮아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ETF에서 주요 구성 종목인 아메리칸 타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통신탑을 만드는 통신탑을 이제 건설을 해서 이거를 임대를 해서 통신사에 임대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예요. 그리고 18만 개 이런 사이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죠. 사이트가
지금 주로 북미 지역에 많이 깔려 있으나 다른 나라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신규 확장을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당 성장이 상당히 많이 잘 이루어지고 수년간 잘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덕분에 주가도 상당히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성장성도 많이 가미가 돼서 이 기업은 높은 밸류에이션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편이에요. 배당 수익률은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좀 시가 배당률은 많이 지금 하락해 있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프롤로지스. 아까 물류센터 제가 이제 회사 있다고 그랬죠. 리치가. 이 회사도 이제 VNQ의 주요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인데 이런 규모예요. 사이트가 상당히 많고 주로 북미 지역에 많이 깔려 있어요. 북미 지역에. 이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 회사의 이제 고객사가 되겠죠. 뭐 페덱스나 이런 회사들이 배당 히스토리를 한번 본다면 배당 히스토리도 상당히 좋아요.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런 배당 히스토리 좋은 회사들을 편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VNQ의 배당 성장도 상당히 좋을 거로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보시면 이제 아까 아마존 주요 고객사고 당연히 주요 고객사겠죠. 제일 큰 물류센터 회사이기 때문에 DHL 물류의 대기업이죠. 그리고 페덱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업들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UPS도 그런 물류 회사거든요. 그리고 월마트도 물류의 한 폭이죠. 그리고 홈디포 이 회사도 상당히 큰 대기업이에요. 이 회사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다이소보다 이 회사는 미국은 인테리어를 이제 셀프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단독주택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회사는 상당히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물류센터 상당히 많이 필요한 회사죠. 그래서 주가도 뭐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상승했죠. 금융위기 때는 좀 하락했지만 뭐 그걸 뚫고 올라갔죠. 그리고 배당도 꽤 괜찮은 편이나 2%대 후반이라 괜찮은 편이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면서 배당 수익률은 좀 줄었죠. 주가가 많이 상승했어요. 이 기업도. 아마존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 강화하면서 물류가 상당히 성장했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에퀴닉스예요. 에퀴닉스는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해서 임대를 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가 성장하면서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뭐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유튜브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재밌게 해보고 있는 넷플릭스 글씨가 좀 이래도 양호 좀 다음에는 제가 글씨를 좀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넷플릭스까지 이제 데이터의 폭발적인 성장 이런 걸로 이제 이 데이터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국내도 이제 서울의 이제 상암동에도 데이터 센터를 크게 지었어요. 이게 서울 상암동이거든요. 그래서 완공을 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도 이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도. 그리고 이제 배당 성장도 꾸준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퀴닉스의 이제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데이터 센터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 냉각탑도 필요하고 뭐 서버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장비들이 이렇게 융합이 돼서 이런 운용 경험이 필요해요. 트랙 레코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를 이 회사가 왜 그러냐면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은 뭐 넷플릭스나 잠깐 끊겨도 고객은 떠나가요. 이런 잡음들을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기존의 강자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나게 수익이 증가하면서 주가도 상승을 했죠.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배당 수익률은 내려간 거예요. 이때 산 사람들은 배당 수익률 엄청나게 양호한 배당 수익률 올릴 수 있겠죠. 자, 제가 죄송합니다. 자, 이제 여기 주요 포트폴리오로 형성되어 있는 제가 VNQ의 주요 포트폴리오로 형성되어 있는 기업들을 제가 설명을 드려봤어요. 어떠신가요? 한번 보시면은 이런 우량한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기업들을, 이런 니치들에 각각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괜찮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 기업들의 이제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은 거라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ETF를 소개해 드리는 거거든요.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양호해서, 상당히, 향후에 이제 배당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좋을 거라 생각이 들이고, 여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실 만한 것들이 이 웰타워, 이게 뭐냐면,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이제 요양시설이나 이제 실버타운이 상당히 중요한 시설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의 1위 업체예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만한 거예요. 이 개인 투자 잘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국내 투자자들이. 리얼티 인컴. 여기서 저도 투자하고 있는데 월별 배당으로 유명한 회사죠. 미국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서 거의 이제 1위권을 달리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리츠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내가 찾아서 투자하는 것보다 이런 회사 그냥 분산 투자돼 있는 이런 ETF를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돼요. 주당 가격도 73불로 그렇게 비싸지 않은 편이에요. 아까 보시면은 여기 AMT도 상당히 좀 그래도 개인 투자하기 시기 조금 비싼 가격일 수 있어요. 20만 원이 넘는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은 이것도 이거는 좀 그래도 비싼 편 아니네요. 그래도 아까 VNQ가 좀 투자하기 좋은 가격대죠. 에키닉스는 상당히 비싸죠.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은 거의 100만 원은 아니지만 100만 원 가까이 되죠. 그래서 아까 이 정도 주가라면 일반 개인 투자 적립식으로 투자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나. 여러 개 분산 투자 좋은 리츠들의 분산 투자 돼 있고 이제 향후에 5G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ETF거든요. 이게 리츠지만 부동산에 대한 시세 차익보다는 어떤 향후에 5G나 어떤 빅데이터 이런 미래 산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ETF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배당도 상당히 양호한. 그래서 제가 오늘 안정적인 투자 대상으로 좋아하실 것 같아서 평소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인데 좀 기업에 투자하시기는 부담스럽다. 근데 나는 건물 이런 니치를 좋아한다. 상당히 이제 성장성도 누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교집합이 되는 여러 가지들의 성장성도 있고 안정성도 있는 이런 교집합이 되는 ETF를 찾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ETF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소개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설명드려보고요. 궁금하신 점은 제가 댓글로 질문을 하신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